제가 12월 달에 월동 들어갈 때 한매로 월동을 들어갔던 벌인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오, 야, 괜찮네. 한매로 월동을 들어갔는데, 예, 예, 한번 또 올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매 벌도. 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2025년 시즌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가을은 짧게 지나가고 늦여름에서 바로 초겨울로 접어들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작년 추석도 유례 없이 더웠던 만큼 최근에 이상기후와 기온 상승 같은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식물의 개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카시 꽃의 작년 개화 시기만 보더라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발표된 연구 자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봄벌 깨우기의 적정 시기는 언제일까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봄벌 깨우기는 보통 입춘 전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자연 환경과 맞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봄벌 깨우기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 꿀벌의 활동 주기와 자연 환경의 변화에 더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영상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학습을 통해 얻은 통찰,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견해입니다. 정작 본인의 벌은 죽이면서 상대방의 방식이 본인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잘못되었다 라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벌을 키우는 방식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를 키울 때도 어떤 분들은 사료에 물을 조금 섞어서 주고 또 어떤 분들은 건사료만 주기도 합니다. 본인은 건사료만 주는데 사료를 물에 말아줬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직접 만든 간식을 주기도 하고 반면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식을 사다가 주기도 합니다. 각자의 방식이 강아지의 상태나 건강 그리고 본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양봉에서도 꿀벌을 돌보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또 각자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봄벌 깨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봄벌 깨우기란 겨울 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벌들에게 이제 꽃이 피고 꿀이 들어온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꿀벌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꿀벌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봄벌 깨우기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적정한 날짜를 선정해야 되겠죠. 낮 기온이 7도 이상만 된다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7도 이상이면 벌통을 열고 작업을 진행을 할 때 낙봉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건 제 방식입니다. 또한 흐린 날보다는 햇빛이 있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벌을 깨우려고 했는데 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버려 가지고요, 오늘은 또 깨우지를 못하겠네요. 지금 현재 기온은 영상 7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 정도 기온이면 벌을 깨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날씨가 잔뜩 흐려 있고 또 눈까지 와 있는 상태여서 벌들을 깨우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벌통 앞이 완전히 다 막혀 버렸네요. 이거 봄벌 깨우기 준비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분떡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극사양, 또 비닐계포, 각종 보온제, 마지막으로 응애방제제 등을 준비합니다. 이 중에서 응애방제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날이라 벌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분무약제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훈연제나 스트립제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번 연도 봄벌 깨우기 첫 약제로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의 만푸골드 스트립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성분은 응애의 내성이 강한 약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내성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푸골드는 사용 전에 한두 시간 미리 꺼내어서 어느 정도 약 성분이 날아가게 한 후에 사용하면 벌들이 약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입한 후에 일주일 후에는 꼭 내성 예방을 위해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봄벌 깨우기 1, 2일 전에 벌들의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벌통 한번 열어 볼게요. 살며시 한번 열어보고, 벌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원래는 분구가 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며칠 전부터 가온을 해서 벌통 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서 활동을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저희는 벌을 깨울 때 화분떡하고 자극사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벌통을 열어서 군세를 확인한 뒤에 응애방제를 진행합니다. 응애방제는 벌들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단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제제의 특성과 사용 방법을 철저히 파악한 후에 용량 용법이 맞게 처리합니다. 군세에 맞춰서 소비를 압축합니다. 보통 5매로 월동을 하면 3, 4매로 축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치로 접근하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벌의 군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매의 월동벌이 1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5매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벌의 군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익히시길 바랍니다. 화분떡과 자극사양 공급입니다. 화분떡은 차갑지 않도록 미리 따뜻한 방 안이나 또 공간에 며칠 두어서 준비한 뒤에 공급합니다. 자극사양은 아이스박스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안에 봉지사양을 담궈서 따뜻하게 만든 후에 공급하면 좋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스박스에서 바로 꺼낸 봉지는 표면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타월 등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공급해야지 볼통 내의 습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온 작업입니다. 측면에 보온재를 추가한 후에 비닐계포를 덮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비닐계포의 한쪽 기퉁이는 살짝 접어서 내부 환기와 습도 관리에 신경을 써주면 좋습니다. 과도한 습도는 낮은 기온보다 더 크게 벌들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비닐계포를 덮었다면 그 위에 천계포와 보온 덮개를 덮고 벌통에 뚜껑을 닫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1월 1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영상 10도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벌을 깨우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온도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7도만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 일단 벌을 깨워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몇 통을 좀 벌을 미리 좀 깨웠습니다. 벌을 깨우면서 화분떡과 보온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결로가 발생을 하죠. 3일 만에 이렇게 자극사행을 다 먹었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예, 화분떡을 파먹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아주 잘 갈 것 같습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분구가 약간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요. 6매였는데 지금 축소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정도 버리면 지금 6매인데 4매 정도로 축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유, 먹이가 좀 부족하네. 먹이가 조금 부족하네요. 먹이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번 장이 좀 더 먹이가 더 많이 차 있네요. 자, 이 정도 되면 4매로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왕벌 여기 있습니다. 어이구, 산란을 가 있네. 자, 이렇게 이미 봉판이 형성이 된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비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시는지는 잘 아시겠죠? 이 안에 응애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왕벌을 좀 옮기고요. 이쪽으로 일단 여왕벌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지금 소비를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벌은 털고요. 여기도 봉판이 있네. 여기는 봉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장을 축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4장이 딱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먹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한 소비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매로 축소를 한 상태고요. 자, 위에 밀랍들은 조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제가 데펴 놓은 봉지사항입니다.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화분떡도 하나 올려 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스트립제를 좀 넣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후에, 지금 넣어 놓고 일주일 후에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온에서 가장 중요한 비닐을 먼저 이렇게 덮어 주고요. 비닐 위에 청계포 이렇게 덮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온계포까지 덮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벌 깨우기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꿀벌을 기르는 것은 자연의 변화와 또 꿀벌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꿀벌들에게 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활동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꿀벌들은 더욱 건강하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꿀벌들이 활기찬 봄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